네, 안녕하세요. 임원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티빙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번 영상을 보지 못한 분은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소장을 지금 빨리 접수를 시켜야 되는데 저도 제 생업이 있다 보니까 좀 지체되고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 내용을 살짝만 요약해 드리면 UFC 프리즌 250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경기였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일리아 토프리아와 저스틴 게이츠의 라이트급 타이틀전은 진짜 무조건 봐야만 되는 경기였다라는 점을 설명하는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저스틴 게이츠가 압도적인 언더독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었는데 이건 사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위한 빌드업이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서쪽 반가로 2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번까지 살펴본 내용이고요. 토프리아는 경량급을 대표하는 정상급 선수들을 연이어 KO로 꺾으며 압도적인 상승세였고, 그래서 배당에서도 게이츠는 압도적인 언더독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른 경기 양상과 이 사건 중계사고의 발생. 그런데 막상 경기 1라운드가 시작되자 경기 전 예상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되었습니다. 게이츠는 오히려 토프리아의 얼굴에 여러 차례 유효타를 적중시켰고 그 결과 토프리아의 오른쪽 눈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고 눈 주위가 부어오르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1라운드의 총 타격 숫자 역시 게이츠가 35회, 토프리아가 29회로 집계 되었으며 공식 채점에서도 게이츠가 1라운드를 가져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제가 서증으로 타격 숫자를 표시를 해줬고요. 이게 네이버에 나와 있는 건데 일단은 1라운드 타격 숫자는 토프리아가 29회, 저스틴 게이츠가 35회, 그리고 2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토프리아가 52회, 게이츠가 13회, 그리고 토프리아가 1회 넉다운까지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3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일리아 토프리아가 10회, 저스틴 게이츠가 31회의 타격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는 팽팽했다. 그리고 2라운드가 시작되자 토프리아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토프리아는 게이츠의 몸통 부위에 10회가 넘는 바디샷을 적중시켰고 결국 게이츠는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넉다운 되었습니다. 이후 경기는 그라운드 상황, 여기서도 지금 제가 전문 용어를 전부 다 각주로 설명을 넣어줬거든요. 이런 바디샷, 그리고 넉다운, 그리고 그라운드 같은 용어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없는 판사님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라운드로 전환되었고 투프리아는 탑 포지션을 점유한 상태에서 경기를 끝내기 위해 암바와 파운딩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게이츠가 강하게 저항하였고 결국 2라운드는 그라운드 상황에서 종료되었습니다. 2라운드의 총 타격수는 토프리아가 52회, 게이츠가 13회로 집계되었으며 토프리아가 1회 넉다운까지 있었고 공식 채점은 토프리아 가져갔습니다. 3라운드가 시작되자 게이츠가 다시 경기의 흐름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이츠는 토프리아의 얼굴에 여러 차례 강한 유효타를 적중시켰고 3라운드 약 3분경에는 토프리아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그라운드 상황이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게이츠는 다스초크 그립을 잡았지만 토프리아가 탈출하는 데 성공했고 이후 경기는 다시 스탠딩 타격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3라운드는 토프리아 타격 10회, 게이츠는 31회로 집계되었고 공식 채점에서 3라운드를 게이츠가 가져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 시작 전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토프리아가 이길 거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게이츠가 경기의 흐름을 주도하는 이런 양상이 펼쳐졌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진짜 무조건 생방으로 결과를 확인을 했어야 됐다. 지금 이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 전 게이츠가 압도적인 언더독이었고 토프리아가 챔피언이 된 이후에 이처럼 고전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경기의 긴장감과 흥미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3라운드까지의 흐름상 게이츠가 2대1로 우세한 상황이었으나 토프리아는 언제든지 한 번의 타격으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결정력을 가진 선수였기 때문에 여전히 경기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4라운드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이 사건 메인 이벤트의 최대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3라운드가 종료되는 시점에 중계진은 지금 정규 방송 관계상 나머지 라운드는 TVN 스포츠를 통해 함께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티빙을 통해 지켜보신 분들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갑자기 안내를 했고 그 직후 티빙에서 제공되던 이 사건 경기의 실시간 중계가 중단되었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 사건 중계 사고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 중계 사고가 발생한 직후 시청자들의 반응을 한번 이렇게 캡처를 해서 제가 인용을 해줬습니다. 잠깐 읽어보면 언더카드도 아니고 메인카드 제일 잼날 때 이렇게 끊는 게 말이 되나? 티빙 진짜 미친놈들인 줄.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좋아요가 5,100개나 달려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사실 이분보다 더 많은 좋아요를 받은 분도 계십니다. 댓글이 다른 게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약간 인신공격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제가 제외를 했고요. 뭐 다른 댓글 역시 뭐 티빙 놈들아 내가 유퀴즈 보려고 돈 냈냐 이거 보려고 돈 냈지 하 티빙 돌았냐 진짜 마치 절정의 순간에 컴퓨터가 꺼진 느낌이었다 계열받네 진짜 티빙 돌았나 진짜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티빙의 중계 중단으로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 김동현 선수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지금 김동현 선수가 실시간 경기 리뷰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중계가 중단되니까 지금 김동현 선수랑 고석현 선수가 분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지금 김동현 선수 표정을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어이없어 하는 표정이고 고석현 선수는 지금 그 굉장한 분노가 표정에 담긴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랫사진에서는 급하게 파이트 패스로 이어서 시청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뭐 저는 파이트 패스가 뭔지도 모르겠고 사실 이런 대체 수단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뭐 그게 사실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갑자기 중계를 중단한 티빙 잘못이지. 그래서 뭐 그게 과실상계 사유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고석현 선수가 지금 표정이 많이 풀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이렇게 중간에 사진을 삽입하는 게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글씨가 굉장히 빽빽하잖아요. 이런 빽빽한 글씨를 읽는 게 사실 굉장히 뇌에 피로감을 주거든요. 그거는 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저희가 판사님을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멋있고, 어쨌든 뭐 나쁜 짓을 하신 분들한테 엄벌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일이 재밌어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재미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방구석에서 하루 종일 이런 그 기록 같은 거를 검토를 하시고 판결문을 쓰시고 그런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기록도 사실 10중 8구는 굉장히 재미없는 내용입니다. 뭐 누가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뭐 대부분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런 빽빽한 문서를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 와중에 이런 사진 같은 걸 삽입해 드리면 판사님들이 좋아하시고요. 이 소장을 작성한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봤는데 참작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어서 살펴보면은, 이제부터는 이 사건 중개사고로 인해 제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 개인적인 스토리를 쓴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부분은 그대로 베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개인의 스토리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제가 티빙 유료 이용권을 구매하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적어줬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뭐 기대가 되는 경기만 골라서 실시간 생중계를 시청해 왔다. 그래서 이번 UFC 프리덤 250에도 내가 특히 좋아하는 토프리아와 게이치가 맞붙는다고 해서 나는 이 유료 이용권을 산 거다. 이런 주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고는 평소 티빙을 통해서 UFC 경기를 독점 중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해 왔고 이 부분 역시 제가 증거로 첨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티빙 홈페이지에 가면은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세계 최고의 종합격투기 UFC 독점 중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독점적으로 중계를 하고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냥 그동안 나는 UFC 실시간 중계를 볼 때마다 메인 이벤트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실시간 중계가 제공됐어서 이번에도 똑같이 끝까지 경기를 볼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래서 유료 이용권을 샀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더해서 또 나는 심지어 그날 굉장히 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었다. 그래서 부득이 회사에 출근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바쁜 와중에서도 이 게이치 토프리아의 경기를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을 지금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UFC 프리덤 250은 한국 시간 기준 오전 9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고 총 7경기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중 타이틀전이 아닌 경기는 3라운드였고 앞선 경기가 KO 또는 TKO로 조기에 종료될 경우 후속 경기가 예정 시간보다 앞당겨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토프리아 게이츠의 메인 이벤트가 시작하는 시간을 확정적으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경기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에 오전 10시경부터 UFC 생중계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체크했지만 급한 업무 때문에 경기를 시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왜 써줬냐면요. 제가 결제 시간을 티빙이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제가 결제를 오전 9시 한 40분쯤에 했는데, 그러면은 티빙은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너 9시 40분에 결제를 했으면은 지금 토프리아랑 게이츠 경기 1시에 시작했는데, 그 경기 다 본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채무불이행이냐? 이거는 나는 실시간 중계 의무를 대부분 이행을 한 거고, 그 끝에 1, 2분 못 본 걸 가지고 이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냐? 이렇게 티빙이 주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할 걸 대비를 해서, 아니다. 나는 그 앞전 경기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다. 나는 무조건 일리아 토프리아랑 저스틴 게이츠의 메인 이벤트를 시청하기 위해서 네 유료 이용권을 산 거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앞에 설명을 달아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고가 피고의 유료 이용권을 구매한 주된 목적은 토프리아와 저스틴 게이츠의 메인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시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경기를 집중해서 시청하기 위해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추가로 2시간의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거는 사실 팩트고요. 그래서 제가 휴가를 사용한다고 저희 회사 단톡방에 그 공지를 한 내용까지 제가 증거 자료로 첨부를 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저희 회사 단톡방이거든요. 저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반반차입니다라고 공지를 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도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라서 사실 뭐 일반 회사원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이 경기를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너의 그 과실로 인해서 고의일 수도 있겠죠. 내가 경기를 못 봤다. 지금 이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 원고는 위와 같이 별도의 휴가까지 사용하면서 이 사건 메인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었고, 경기 역시 예상을 벗어난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높은 몰입감과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실시간 중계는 바로 그와 같은 핵심적인 순간에 중단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메인 이벤트의 가장 중요한 국면을 정상적으로 시청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경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휴가까지 사용했고, 근데 못 봤다. 그래서 원고는 저는 상당한 허탈감과 실망감, 분노를 느꼈고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도저히 업무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팩트고요. 그래서 원고는 당연히 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었음에도 평정심을 회복하지 못했고 그래서 일도 계속 못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제 위자료 참작 사유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목차 역시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게 판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도 위자료 사유고 내가 얻을 수 있었던 정신적 이익을 뭐 행복이나 기쁨 이런 것들을 상실한 것도 위자료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역시 제 위자료 사유에 대한 설명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가 상실한 정신적 이익에 관하여 UFC 경기는 경기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데 핵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주요 넘버링 대회와 타이틀전은 경기의 긴장감, 예측 불가능성, 선수의 반응, 세레머니 및 승자 인터뷰까지 실시간으로 함께 경험하는 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서 사후 다시 보기 영상만으로는 그 가치가 온전히 대체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원고는 토프리아의 무패 행진이 깨지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는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 중 한 명인 게이츠가 자신의 조국인 미국의 백악관에서 승리한 뒤 백덤블링 세레머니를 하고 승자 인터뷰를 하는 장면 역시 원고에게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중계 사고로 인해 위와 같은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하지 못하였습니다. 원고는 평소 언더독으로 평가되던 선수가 예상을 뒤집고 승리한 뒤 승자 인터뷰를 하는 순간에서 큰 감동과 만족감을 느껴왔습니다. 이 사건 메인 이벤트 역시 그러한 감동과 만족감을 기대했으나 피고의 중계 중단으로 인해 원고는 만족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10만 원 정도는 줘야 된다.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리적인 내용인데 지금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는 그 근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채무불이행. 너랑 나랑 계약을 맺은 게 있는데 네가 계약했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내가 손해를 봤다. 이게 채무불이행이고요. 그 다음에
남은 하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인데 이거는 둘 사이에 계약 관계는 없지만 그냥 네가 위법한 가해 행위를 해서 나한테 손해가 생겼다. 예를 들면 뭐 A가 B를 폭행해서 B한테 치료비가 발생했을 때 B가 A한테 뭐 치료비 청구하는 거, 뭐 이런 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는 소장에서 이거 두 가지 모두를 청구 원인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자료는 10만 원 정도로 산정해달라.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소장 내용은 다 살펴봤고요. 지금 이게 소가 10만 원짜리 소장 치고는 굉장히 잘 작성된 거고 지금 분량이 12장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림 같은 것도 삽입이 돼 있어서 굉장히 고급 기술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고 이 정도 퀄리티로 쓸 수 있는 변호사는 제가 봤을 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제가 접수를 할 계획이고요. 그 접수를 하는 모습은 제가 별도로 영상을 제작을 해서 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